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정말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커플들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항상 시댁 식구들만 얽히면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걸까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체육전 공자였지만 부상으로 더 이상 뜻을 펼치지 못하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긴 시간 연애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많이 못 벌어서 결혼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항상 걱정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돈은 내가 긁어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체육특기자라고 하면 집에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남편은 어려서 부모님이 여동생만 두고 도망가셨고 그때 당시 그나마 돈 없이 대학 가는 게 운동뿐이라 이악 물고 한우물만 판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적도 안 나오는 찰나의 부상으로 전공 살려서 밥벌이 하기조차 힘들어졌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업가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남편과의 결혼 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지표로 놓고 봤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흐름을 잘 못 탔을 뿐 근면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안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저희끼리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대학 선배로부터 미국에서 교수직을 맡을 생각이 없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사택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결혼한 저희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고맙게도 흔쾌히 같이 미국에 가자고 했고 저희의 미국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별 수 없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전공과는 무관한 세일즈 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가끔은 자격지심에 자기가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신세한탄을 했지만 저는 늘 걱정하지 말라고 자격지심 갖지 말라며 다독였습니다. 사실 제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남편이 버는 돈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할까봐 일을 계속하는 걸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인 수입으로 사고 싶던 차 사고, 차 할부랑 기름값, 용돈 나름 사치스럽게 살더라고요. 그런 생활에 만족하는 게 나름 귀엽기도 했고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레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조카 데리고 미국 한번 오고 싶어 하는데 초대해도 되냐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집이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도 게스트룸이 2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잠깐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얘기하길. 근데 티켓을 자기가 끊어주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혹시 보태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돈 100만 원도 안 모으고 뭐 했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체면도 세워줄 겸 그냥 조용히 좌석도 편한 쪽으로 끊어주라고 300만 원 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시누이와 조카를 만났고 처음 며칠은 반갑게 지냈습니다. 저 또한 방학 시즌이었기에 여유가 있어서 조카와 시누이는 제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었고 시간대로 급여를 받던 남편은 일 안 하면 자기 용돈이 줄어드니까 별 수 없이 낮에는 출근했습니다. 아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기에 저에게는 아이를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고 오랜만에 보는 조카가 많이 커서 저랑 대화가 된다는 게 마냥 신기하면서도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한참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런 걸까 싶은 게 먹고 싶다는 거 가지고 싶다는 거 다 사주는데 돈 아까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누이가 돈 한 번 쓰려고 하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한 번은 제가 한국 가면 우리도 대접해 줄 거냐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오는데 무슨 대접이냐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초대받고 온 거니까 대접받는 거 아니냐고 깔깔깔 웃는데 순간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며칠 동안 계속 외식하고 배달 음식만 먹어서
집에서 한식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누이가 주방으로 들어오길래 도와주려나 했는데 뒤에 서서 스윽 보더니 아까 낮에 돈 안 썼다고 밥값 싸게 때우려고 집에서 먹냐는 소리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2주 가까이 시누이 모자한테 쓴 돈만 100단위로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저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남편하고 나도 배달음식이나 외식하면 다음날은 집에서 한식으로 입맛 정화한다.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아니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운을 띄우더라고요. 혹시 자기 동생 돈으로 꼽졌냐면서요. 그래서 꼽을 쪘다기보다 한국 가면 우리도 대접해 줄 거냐고 질문했더니 시누이가 먼저 나 민망하게 대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2주나 지났는데 저한테 밥 한 번 안 산 것도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편들더라고요. 걔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걔한테 밥을 싸라고 하냐고요. 아니 시누이도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온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돈 한 푼 안 들고 미국 올 생각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오빠가 미국에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지 돈 한 푼 못 모으는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싸우기도 싫고 너무 피곤해서 말을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점심 직전까지 늦잠을 자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시누이가 조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영훈이 외숙모한테 할 말 있다며? 조카는 그래도 귀여우니까 웃으면서 바라봤습니다. 조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여기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와 영훈이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집도 크고 방도 남고 언니도 영훈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여기 기러기 하러 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건데 대놓고 가족 더 드리고 하는 건 좀 불편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합세해서 있으면 북적북적하고 좋지 않냐며 자기랑 같은 데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간신히 회사 선배가 알아봐줘서 한 자리 만든 거라 또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기러기 오는 건 자유지만 우리 집은 곤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서글프게 훌쩍거리면서 돈 가지고 사람 되게 서운하게 한다면서 질질 짜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 동생 편들면서 저한테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 남편은 더 어이가 없고요. 저도 참다 터져서 얘기했습니다. 왜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냐고. 진짜 유세 부리는 거 보여줄 거냐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면서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둘이 커서 애틋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지. 운동했던 사람이라 손이 정말 맵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저 꼴통남매한테 당하겠다 싶어서 바로 911을 불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꼴을 보니 신뢰가 정말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손짓발짓 섞어가면서 간신히 변호사 구해서 자기 변론을 했지만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제가 고용한 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남편으로부터 제 모든 재산을 지키면서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제 보호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한국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